네, 오늘 풀 문제는 리트코드 104번 주어진 바이너리 트리의 최고 깊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바이너리 트리에 루트를 줬을 때 그 트리의 최고 깊이를 찾아라. 바이너리 트리의 최고 깊이는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리프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1번을 보면 루트 노드 3을 기준으로 리프 노드 15 아니면 리프 노드 7이 3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깊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3부터 1,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웃풋이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떤 리프 노드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엔 모든 노드를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어느 노드가 가장 깊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이제 주어진 트리의 모든 노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트리를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DFS, 나머지 하나는 BFS입니다. D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장 깊이 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고, 반대로 BFS 같은 경우는 시작 노드를 기준으로 이 노드와 가장 근접해 있는 노드들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코드 임플레멘테이션을 비교를 하면 보통 DFS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DFS를 사용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리 문제가 나올 땐 거의 항상 DFS를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DFS 형식으로 트리를 읽는 거에 대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인데 엄청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항상 외워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트리의 모든 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DFS 펑션 안에 어떤 추가적인 로직을 넣어서 답을 유추해낼 건가 그 부분만 정하면 되겠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DFS 펑션 바깥에다가 최고 깊이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리프 노드에 도착할 때마다 여기까지의 깊이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깊이의 값보다 크면 그 값을 업데이트하면 되고, 만약에 크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로 DFS를 돌리면서 어떤 노드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노드의 현재 깊이가 몇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걸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DFS 펑션의 argument로 그냥 깊이 패러미터 하나를 받고, 그리고 DFS 펑션을 한 칸 더 깊게 갈 때마다 현재 깊이보다 그냥 하나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리프 노드에 도착할 때마다 이 노드의 현재 깊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깊이의 값과 비교해서 그 값보다 크다면 지금 깊이를 최고 깊이라고 저장을 해 놓으면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리프 노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현재 노드의 left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right도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보고 있는 노드가 리프 노드겠죠. 그래서 22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라인을 보면 노드의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노드의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 현재 노드의 깊이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최고 깊이를 비교해서 두 수 중에 더 큰 값을 최고 깊이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recursive 펑션을 완성을 해놓고 그걸 콜하면 되겠죠. DFS를 트리 루트랑 깊이 1을 해서 돌리면 이 DFS 펑션이 다 돌았을 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 깊이 베리어블이 맞는 답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깊이 베리어블을 마지막에 리턴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제출을 해보면 된다고 나오죠. 자,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최고 깊이 펑션이 하는 건 사실 주어진 루트에 그냥 DFS를 돌리면서 그냥 간단한 체크를 하는 것 정도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은 이 DFS가 얼마나 걸리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바이너리 트리에 노드 개수가 n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DFS가 n번만큼 콜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DFS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콘스턴트 타임이기 때문에 주어진 트리의 노드 개수가 n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임은 O of 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를 보면 우리가 사용한 메모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16번째 줄을 보면 우리가 인테저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콘스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고요. 사실 리커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 번 한 번 콜을 할 때마다 그 콜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 콜 스택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일 수 있냐를 중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시 1번으로 한번 보면 이제 3에서 20, 그 다음에 7 여기까지 왔을 때 DFS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콜스택이 3번이 쌓인 상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노드가 5개에 있는 트리를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콜스택이 3번까지 쌓였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엔 노드가 5개에 있는 트리가 콜스택이 몇 번까지 쌓일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모든 노드들이 거의 일렬로 쭉 늘어서 있을 때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27, 그리고 9를 여기서 떼와서 7 다음에 9, 그리고 15를 떼와서 9 다음에 15. 이렇게 되면 5개가 일렬로 이어지기 때문에 콜스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해서 콜스택이 5번이 되겠죠. 아까 트리의 전체 노드 개수를 n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엔 콜스택이 n번만큼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페이스도 big of n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풀이였습니다.